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양쪽 갈비뼈 아래를 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부어 있었나요? 어젯밤 발목이 부었었나요?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콩팥이 이미 망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장내과 연구자이며 지난 18년 동안 콩팥 질환을 연구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이며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제가 나누려는 내용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강남에서 68세 여성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아침 6시에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콩팥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피곤했을 뿐, 발이 좀 부었지만 무시했을 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에서 완전한 신부전까지 단 이틀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주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말기 신부전에 빠집니다. 400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의 87%는 너무 늦을 때까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콩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죽어갈 때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속삭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명이 시작될 때까지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콩팥 질환은 다른 병과 다릅니다. 심장은 가슴 통증으로 경고합니다. 위는 메스꺼움으로 경고합니다. 하지만 콩팥은요? 20%의 기능만으로도 당신은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놀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맨손으로 집을 지었던 강한 남자들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투석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5명의 자녀를 키운 할머니들이 몸이 너무 약해져서 자신의 손주를 안아 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부분은요, 절대적으로 최악인 부분은요, 이 모든 고통의 대부분이 예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회사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나누려 합니다. 전통의학이 1000년 넘게 알고 있었지만 현대 과학이 최근까지 무시했던 것을 말입니다. 투석 없이, 이식 없이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콩팥 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는 간단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희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지혜와 결합된 입증된 과학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콩팥을 보호하고 이미 시작된 손상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콩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콩팥 건강에 대해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마도 틀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 동안 신장내과를 진료해 왔으며 지금부터 나누려는 것이 너무 늦기 전에 당신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등 쪽 갈비뼈 아래 양쪽 부분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나요? 압통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잘못 짜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영구적인 손상이 생기기 전 마지막 황금 시간에 도움을 구하는 콩팥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진실입니다. 당신의 콩팥은 심각하게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기능의 70%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70%입니다. 발목이 붓는 것을 알아챌 때쯤, 소변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품을 볼 때쯤, 시장까지 짧은 산책 후에 지친다고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투석을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은 영원히 바뀝니다.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살아있기 위해 기계에 연결됩니다.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치료 일정에 맞춰 그들의 전체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우리 클리닉에서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환자들, 콩팥 질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생각한 환자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평생 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눈에 담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짐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를 좌절로 채우는 것, 이 고통의 대부분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과 의료계는 당신이 감소만 늦추는 비싼 약에 의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 몸의 자체 회복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연구 펠로우십 기간 동안 저는 300년이 넘은 전통 동양 의학 문헌을 공부했습니다. 제 환자들이 투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들이 수병이라고 불렀던 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특정 조합에 대한 언급들이었습니다. 문헌에는 차 잎과 가을 과일을 사용하여 역과 기관을 회복시킨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학적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녹채는 카테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가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콩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녹차만 마시면 우리 몸은 이러한 치유 성분의 약 20%만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수년간 녹차를 마셔도 여전히 신장 질환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빠진 조각은 바로 사과 펙틴입니다. 이것은 사과에서 발견되는 특정 유형의 수용성 섬유질로 껍질과 그 바로 아래 과육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펙틴이 녹차 카테킨과 동시에 소화계로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펙틴 분자가 카테킨과 결합하여 장을 통과하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그것들을 흡수할 시간을 5배나 더 줍니다. 손상된 신장세포에 5배 더 많은 치유력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두 번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신장이 병들게 되는 이유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역과 단위의 독소와 중금속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수도관에서 나오는 납, 환경의 담배 연기에서 나오는 카드뮴, 생선에서 나오는 수은, 이러한 금속들은 신장 조직에 박혀서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염증은 해마다 네프론을 하나씩 파괴합니다. 사과 펙틴은 혈류에 있는 이러한 중금속을 결합하여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소화계를 통해 배출하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소에 대한 자석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 즉 카테킨 흡수와 중금속 제거를 결합하면 신장 재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손상된 네프론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를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고 올바른 분자 도구를 제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 잊어버린 기본 생리학입니다. 이제 이 조합이 신장 내부에서 약처럼 작용하는 이유와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이 간단한 비밀에 대해 알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커피 필터가 밤낮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필터들이 독소와 염증으로 막히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기 시작하고
발목이 풍선처럼 붓게 됩니다. 의료계는 이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평생 투석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녹체는 카테킨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지시라고 불립니다. 이 분자는 실제 여과를 수행하는 각 네프론 내부의 모세혈관, 덩어리인 사구체에서 특별히 염증을 감소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감소하면 역과 단위가 다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좋아집니다.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신장 기능이 개선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데 수년이 걸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녹차 카테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작용합니다. 흡수되고 몇 시간 동안 작용한 다음 체내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녹차만 마시는 것이 일시적인 완화만을 주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사과가 등장합니다. 사과 팩틴은 소화계에서 젤을 형성하는 특별한 종류의 섬유질입니다. 이 젤은 신장을 위해 세 가지 기적적인 일을 합니다. 첫째, 요독 독소가 혈류로 들어가 신장을 더 손상시키기 전에 장에서 가둡니다. 둘째, 녹차 카테킨의 흡수를 늦춰서 이러한 치유 화합물이 2시간 대신 최대대 8시간 동안 체내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지속 방출 효과를 만듭니다. 셋째, 팩틴은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를 먹여서 단세 지방산을 생성하게 하는데 이는 임상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신장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을 올바른 비율로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카테킨과 팩틴은 과학자들이 시너지 효과라고 부르는 것으로 함께 작용합니다. 1 더하기 1은 G가 아닙니다. 다소가 됩니다. 치유력이 곱해집니다. 강남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3기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제 병원에 왔습니다. 크레아티닌이 4.2였습니다. 의사는 1년 내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68세였습니다. 딸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적절하게 준비된 녹차 한 잔과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특정 방식으로 먹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3.1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에는 2.8이 되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여 3번이나 검사했습니다. 핵심은 준비 방법에 있습니다. 아무 녹차나 마시고 아무 사과나 먹으면 안 됩니다. 차를 우리는 물의 온도는 정확히 섭씨 80도여야 합니다. 끓는 물은 섬세한 카테킨을 파괴합니다. 차는 정확히 3분 동안 우려야 합니다. 그보다 짧으면 충분한 카테킨을 추출하지 못합니다. 그보다 길면 위를 자극할 수 있는 탄닌을 너무 많이 추출합니다. 사과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팩틴의 60%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꼼꼼히 씹어야 합니다. 팩틴은 보호제를 형성하기 시작하기 위해 침과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이 조합을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에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장이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장 질환에 대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가끔 녹차를 마시거나 사과를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녹차 카테킨이 혈류로 들어가면 직접 사구체로 전달됩니다. 사구체는 신장에 있는 아주 작은 역과 장치로 각 신장마다 약 100만 개가 있습니다. 카테킨,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이 역과 장치 주변에 염증이 생긴 조직에 달라붙습니다. 마치 상처에 직접 약을 바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 펙틴 없이 녹차만 드시면 카테킨이 너무 빨리 흡수됩니다. 간이 3시간도 안 돼서 이를 처리해버리고 신장 조직에 실제 치유를 만들어낼 만큼 충분한 농도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수년간 녹차를 마셔도 결국 투석을 받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과 펙틴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녹차와 동시에 신선한 사과의 펙틴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젤 같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흡수 속도를 극적으로 늦춥니다. 3시간 대신 이제 카테킨이 혈류에 최대 8시간 동안 머무릅니다. 이렇게 연장된 노출 시간이 치유 성분이 손상된 네프론에 진정으로 침투하여 회복을 시작하게 합니다. 저는 서울 삼성병원에서 한 환자를 통해 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3기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4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일반 의사들은 1년 안에 투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몹시 두려워하셨습니다. 갓 아기를 낳은 딸에게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정확히 섭씨 80도의 물로 녹차를 우리셨습니다. 끓는 물이 아닙니다. 끓는 물은 섬세한 카테킨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3g의 녹차 잎을 정확히 3분간 우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 크기의 사과 1개, 약 200g을 껍질째 꼼꼼히 씹어 드셨습니다. 껍질에 펙틴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90일간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7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8에서 52로 개선되었습니다. 병원의 신장 전문의는 이를 자발적 개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진실을 압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연의학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조절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밤에 녹차를 마시면 안 됩니다. 3시간 후에 사과를 먹어서도 안 됩니다. 동시성이 정확해야 합니다. 카테킨과 펙틴이 15분 이내에 함께 소화기관에 도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배가시키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복 상태여야 합니다. 즉, 이 조합을 섭취하기 최소 10시간 전부터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 완벽합니다. 위가 비어 있습니다. 소화 효소가 신선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에 비해 흡수율이 40%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녹차 추출물, 알약과 사과 펙틴 가루를 먹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합성 형태에는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보조인자와 지원 화합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같은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짜 차 잎과 진짜 신선한 사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과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강력한 신장치유 조합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준비 방법이 전부입니다. 비율을 잘못 맞추거나 잘못된 온도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이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녹차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싼 티백이 아니라 고품질 녹차 잎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티백에는 치유 카테킨의 대부분을 잃은 가루와 부서진 잎이 들어 있습니다. 온전한 잎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물을 끓인 다음 정확히 8분간 식힙니다. 물 온도는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신장세포를 보호하는 섬세한 EGC 화합물이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카테킨이 제대로 방출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2g의 녹차잎을 측정합니다. 대략 수북한 티스푼 하나입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컵에 잎을 넣습니다. 식힌 물 정확히 200ml를 잎 위에 붓습니다. 정확히 3분간 우립니다. 2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3분이 손상된 신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카페인은 너무 많이 방출하지 않으면서 신장보호 카테킨의 최대 농도를 방출합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사과를 준비합니다. 신선한 유기농 사과여야 합니다. 일반 사과의 농약은 이미 고생하고 있는 신장에 더 많은 독소 부담을 줄 것입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약 100-180g을 선택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간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팩틴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면 치유력의 70%를 잃게 됩니다. 사과를 정확히 8조각으로 자릅니다. 씨를 제거합니다. 사과 씨에는 약해진 신장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미량의 시아나물 화합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8조각의 사과를 믹서기에 넣습니다. 순수한 정수된 물 50ml를 추가합니다. 덩어리가 남지 않고 걸쭉하고 부드러운 퓨레가 될 때까지 정확히 40초간 고속으로 갑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녹차가 3분간 우러난 후 즉시 잎을 제거합니다. 컵에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사과 퓨레를 따뜻한 녹차에 직접 붓습니다. 10초간 부드럽게 저어줍니다. 차의 온기가 팩틴 분자를 활성화시키고 도와줍니다. 카테킨과 결합하여 제 연구로 입증된 네프론 손상을 회복시키는 시너지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혼합물은 준비 후 5분 이내에 마셔야 합니다. 5분이 지나면 산화가 시작되어 활성 화합물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3, 4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세요. 단숨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조금씩 홀짝이면 입과 목의 점막을 통한 흡수가 더 잘 되어 이러한 치유 영양소가 몸의 여러 경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시는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혼합물은 반드시 공복에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음식, 특히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관에서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신장은 이러한 화합물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도달해야 합니다. 아침을 먼저 먹으면 치유력이 60%나 떨어집니다. 2. 혼합물을 매일 아침 빠짐없이 마시세요. 신장은 천천히 재생됩니다. 3일이나 심지어 3주 만에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방법을 90일 연속으로 따르면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회복이며 세포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 고대 요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며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황금 시간대 정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특정 비율이 전부입니다. 그냥 녹차와 사과를 함께 넣고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 18년간의 신장학 연구에서 신장 재생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공식을 발견할 때까지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적절하게 우려낸 녹차 1컵 반과 중간 크기 사과 1개가 필요합니다. 아무 녹차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온도는 정확히 섭씨 70도에서 80도 사이여야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신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섬세한 카테킨 분자가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카테킨이 차십해서 제대로 추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500년 전 전통 한의학 명의들은 이해했지만 현대의학이 완전히 무시하는 비밀입니다. 녹차를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세요. 2분도 아니고 5분도 아닙니다. 3분이면 신장의 역과 단위 염증을 직접 감소시키는 화합물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의 최적 농도가 방출됩니다. 3분 후에는 즉시 차씨를 제거하세요. 더 오래 두면 탄닌이 채 넘쳐나서 실제로 치유 화합물의 흡수를 막습니다. 차가 마실 수 있는 온도로 식는 동안 사과를 준비하세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를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신장 독소에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팩틴은 껍질과 바로 그 아래 과육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고 8등분하여 녹차를 홀짝이면서 천천히 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마시고 사과를 몇 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파괴됩니다. 카테킨과 팩틴은 같은 15분 시간대 내에 소화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도착하면 위에서 분자 결합을 형성하여 각 물질 단독보다 3배 더 강력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 결합된 분자는 신장으로 직접 이동하여 40분 이내에 손상된 네프론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법을 복용하는 시간은 준비 방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 공복 상태에서 다른 음식을 먹기 최소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신장 여과율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신장이 치유 화합물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 후에 이 요법을 먹으면 위의 음식이 농도를 희석시켜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3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겨우 32인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신장이 겨우 30% 용량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달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 정확한 방법으로 치료했습니다. 녹차와 사과, 매일 아침, 정확한 측정, 정확한 시간. 단 6주 만에 여과율이 48로 올라갔습니다. 4개월 후에는 59에 도달했습니다. 담당 신장 전문의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실수했다고 생각해서 3번이나 다시 검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사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사과는 신장에 축적되어 치유 효과를 직접 상쇄시키는 농약이 뿌려져 있습니다. 유기농 사과를 찾을 수 없다면 껍질을 벗겨서 일부 효과를 잃더라도 치유하려는 동안 화학물질로 신장을 독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녹차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세요. 꿀도 레몬도 설탕도 안 됩니다. 이러한 첨가물은 pH 균형을 바꾸고 카테키니 사과 팩틴과 제대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냥 드세요. 네, 처음에는 쓴맛이 납니다. 일주일 이내에 미각이 적응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전체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고의 녹차와 가장 신선한 사과가 있어도 잘못 준비하면 절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것을 잘못해서 몇 달을 낭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신장치유 조합을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하는 방법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것을 마시는 시간이 전부입니다. 신장에는 오전 5시에서 17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하는 자연적인 정화 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몸이 독소를 배출하고 손상된 네프론을 회복하도록 준비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혼합물을 밤이나 오후에 마시면 치료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들의 사구체 여과율을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측정했고 아침 준비가 3배나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크기의 사과 1개, 대략 180g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팩틴은 껍질과 그 바로 아래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과를 씨와 심지를 포함해서 8조각으로 자르십시오. 네, 제 말을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씨를 남겨두십시오. 씨에는 카테킨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미그달린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서양 의사들은 사과씨가 위험하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양에서는 완전히 안전하고 실제로 이 처방이 효과를 내는 데 필요합니다. 이 사과 조각들을 도자기나 유리 냄비에 넣으십시오. 절대 금속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속은 폴리페놀과 반응하여 생체 이용률을 파괴합니다. 정확히 400ml의 정수된 물을 넣으십시오. 수돗물이 아닙니다. 수돗물에는 염소와 불소가 들어있어 카테킨과 결합하여 쓸모없게 만듭니다.
대구에 계신 환자분이 6주 후에도 왜 개선이 없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분은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정수된 물로 바꾸는 순간 2주 안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합물을 끓인 다음 즉시 가장 낮은 불로 줄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불은 팩틴 구조를 파괴할 것입니다. 가장자리에 작은 기포만 있는 정도의 약한 불로 끓이십시오. 정확히 12분 동안 끓이십시오. 10분도 아니고 15분도 아닙니다. 12분은 팩틴을 장벽을 통과하여 신장에 도달할 수 있는 더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입니다. 12분 후에 녹차를 넣으십시오. 이 피차, 녹차 2g을 사용하십시오. 티백이 아닙니다. 티백에는 품질이 낮은 차, 가루가 들어있고 종종 화학물질로 표백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잎이 녹차가 필요합니다. 가급적 첫 수확 봄차가 좋습니다. 차잎을 넣기 전에 불을 완전히 끄십시오. 물이 여전히 끓고 있으면 카테킨을 태워서 실제로 염증을 줄이는 대신 증가시키는 쓴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뜨거운 사과물에 차 잎을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그런 다음 고운 채로 모든 것을 거르십시오. 약 300ml의 연한 호박색 액체가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의 약입니다. 아직 따뜻할 때 섭씨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마시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따뜻하게. 이 온도에서 활성 화합물은 위벽을 통해 가장 빠르게 흡수되고 30분 안에 최대 혈중 농도에 도달합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하십시오. 누적 효과가 신장을 회복시킵니다.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7일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30일이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90일은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68세 박씨 환자분의 크레아티닌이 4.2였습니다. 그분은 몇 달 안에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확한 프로토콜을 90일 동안 따른 후 그분의 크레아티닌은 2.1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그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적용된 정밀한 생화학입니다. 제가 드린 이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십시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황금 시간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이 약병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이 프로토콜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일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제 환자들이 신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사용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차 준비입니다. 가루로 가득 찬 싼 티백이 아니라 유기농 녹차잎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물을 끓이고 정확히 8분 동안 식혀서 70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추출에 실패합니다. 200ml의 물에 평평한 티스푼 하나의 잎을 넣으십시오. 정확히 3분 동안 우려내십시오. 2분도 5분도 아닙니다. 3분이 400mg의 최적 카테킨 농도를 제공합니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사과를 준비하십시오. 유기농 중간 크기 사과 1개, 대략 180g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필요한 팩틴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8등분으로 자르고 각 조각을 적어도 20번 철저히 씹으십시오. 이 기계적 분해가 팩틴 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사과를 다 먹은 직후에 녹차를 마시십시오. 타이밍이 시너지를 만듭니다. 팩틴이 위에서 카테킨과 결합하여 분해로부터 보호하고 신장세포에 직접 전달합니다. 이 정확한 순서를 하루에 2번 하십시오. 아침 7시, 저녁 7시, 12시간 간격으로. 신장세포는 이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저는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18년 동안 이것을 추적해 왔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3가지 음식을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서 모든 가공육을 버리십시오. 나트륨과 보존제가 네프론의 결정 침전물을 만듭니다. 흰 쌀밥 먹기를 중단하십시오.
급격한 포도당 급증이 사구체 모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무설탕 제품을 포함해서 절대 탄산음료를 마시지 마십시오. 인산이 신장 세포 사멸을 가속화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살인자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여과율을 30% 개선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셋째, 2가지 특정 음식을 추가하십시오. 매일 점심마다 정확히 한 모의 연두부 약 100g을 드십시오. 이것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 가능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중간 크기 토마토 3개를 생으로 또는 익혀서 드십시오. 라이코펜이 역과 단위의 염증을 줄입니다. 이 두 음식은 함께 네프론이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를 공급합니다. 4번째 단계, 물 프로토콜입니다. 체중 1kg당 정확히 30ml의 미지근한 물을 하루 종일 고르게 나누어 마시십시오. 60kg이라면 총 1800ml입니다. 2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이 특정한 수분 공급은 사구체의 최적 압력을 유지하면서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제 과도한 비타민 C 보충제 복용을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을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과도한 비타민 C는 옥살산 결정으로 변해 신장 조직을 파괴합니다. 저는 질병이 아닌 보충제 과다 복용으로 신장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수십 명 치료했습니다. 작년에 강남구에 사시는 박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4, 크레아티닌 수치 2.8, 3단계 신장 질환이었습니다. 따님이 투석센터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석 달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1.6까지 내려갔습니다. 투석을 완전히 피하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카테킨이 손상된 신장세포의 자가포식을 활성화합니다. 펙틴은 중금속과 독소를 킬레이트합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하면 염증 지표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도구를 제공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월요일이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있는 동안에도 퇴화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미룰 때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네프론을 잃게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가족 중 60세 이상인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그분들의 신장 기능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그분들의 독립적인 삶은 오늘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투석 없이 신장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신장 건강을 위해 녹차와 사과 조합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중요한 연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